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일주일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작전이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공격하고 중동을 넘어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민간 시설에도 드론 공격을 퍼부으면서 전쟁 연루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이란이 언제까지 어떻게 미국과 맞설지,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쯤 열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주말을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그리고 이란의 반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전황이 지금 상황 봐서는 곧 끝날지 아니면 장기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김열수 실장님, 지금 상황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느 상태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고요. 예. 미국도 이제 여기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회장들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국방비 추가 지출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필요한 무기 체계 또는 탄약을 조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중에 이제 한국의 패트리어트 포대도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요? 네네. 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죠. 대한민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딱 일주일 지났는데요. 예.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나 될지. 그러나 반격, 중동 지역 주변, 미군이 있는 기지 중심으로 또 그 주변 국가 지금 반격을 계속 이란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초기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으로 많은 이제 뭐 미사일 포대라든지 또 많은 미사일들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이란도 이미 미국의 공격에 대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대칭 무기인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많이 확보해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미사일 갖다가 탄도탄 미사일 갖다가 많이 사용할 그 가능성 낮지만은 그래도 이제 드론 같은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인근 국가들 주로 뭐 예를 들어 중동 GCC 국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 같은 이런 국가들의 공격을 간간히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분쟁 지역을 단순하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이게 중동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중재를 해서 다시 평화를 되찾자 이런 이제 또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공습, 미국과 이란의 공동 공습이 됐는데 이란의 어떤 미사일 발사 능력이라든지 방공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직 완전히 다 파괴됐다,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케인 합참의장이 공습하고 난 5일째 되는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이란의 미사일이 첫날에 비해 가지고 86%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73%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급속하게 지금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비해서 점점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드는 거, 공격하고 있는 횟수도 줄어들고 빈도수도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란 방공망의 80%를 파괴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의 60%를 파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60%면은 120대 정도는 이제 파괴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 80대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야구를 하러 갔을 때
공원이 있는데 야구공도 있고 클럽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빠따가 없어가지고 못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대가 없으면 발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이나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네. 이란의 군사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공망이나 또는 해군력이나 이런 데에서 뭐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공중에서의 제공권, 네. 바다에서의 제해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와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이 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드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드론, 샤히드 드론인가요? 비싸지 않은 그 드론으로 상당히 지금 이란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 지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며칠 전에 보면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 예. 뭐 정유 시설도 그렇고 예. 이 드론에 의해서 이렇게 요격돼서 이렇게 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이 공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수백 대 이렇게 그 사이드 그 드론들이 쫙 진열돼 있는 지하에 항구에. 지하에 예. 진열돼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물론 거기 실제로 뭐 다 갖고 있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란도 아직도 자기네들은 뭐 싸울 무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포일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예. 뭐 어떻게 보면 이란은 좀 더 저항을 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뭐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와중에 이란 정보 당국에서 제3국을 통해서 미 CIA에 뭔가 협상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보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예,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신빙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CIA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안 해줬고요. 백악관에서도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또 이란 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신빙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트럼프 발언이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협상할 대상자가 없다. 그리고 거래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뭔가 CIA에서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한 채 이제는 다시 거래하기는 너무 늦었다. 협상할 대상자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렇죠. 협상하기에는 그렇게 이미 얘기하는 늦으니까. 거죠. 이제는 뭐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압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도로는 또 쿠르드 반군, 쿠르드족이 이란의 지상 작전에 들어갔다. 이게 미군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원 아래 이런 게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쿠르드 사실 이제 쿠르드 민족이 인구가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국가를 행사하지 못한 민족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 쿠르드족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IS 공격 격퇴시킬 때 미국이 쿠르드 쪽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독립국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미국이 배신해서 뒤통수 맞았었고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독립을 안 해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쿠르드 쪽은 희망을 좀 갖고 이제 지상전 참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요 이제 지상군 들어가는 그 참전 그 인력들은 지금 이제 이라크 내에 그 쿠르드 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이라크 안에요. 이라크 안인데 이들 그 쿠르드 자치 정부는 어느 정도 무장도 되어 있고 군사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이란과 그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그 지상전을 참전하고 있다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쿠르드 또 자치 정부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란이 타깃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라크 내에 또 시아파들이 많습니다. 이란하고 같은 시아파들이 많아서 또 언제 다음에 또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공식적으로는 자기네 쿠르드 쪽은 뭐 가지 않았다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마 그 활동 뭐 수천 명 수준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이란 내에서도 한 900만 명 가까이 그 쿠르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활용해갖고 아마 지상 쪽에서 아마 이란을 좀 압박하는 그런 행태를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곤란한 지경에 지금 이르거든요. 원래 이제 뭐 미국은 뭐 전혀 지상전 갈 뭐 마음은 거의 없고, 그러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소련이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그 무자히딘 그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 무기를 공급해갖고 그 당시 소련이 굉장히 그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쿠르드를 갖다가 쿠르드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란에서도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그건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는 협상을 좀 끌어들이는 데서 유리한 또 국면이 될 수 있죠. 이 쿠르드족이 아까 3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곳곳에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미국의 대리 지상전으로 참여할 경우에 쿠르드족의 위상이 올라가면 중동 지역 전역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러 군데에서. 뭐 선생님 아주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쿠르드족이 지금 분포돼 있는 게 이라크의 북부, 예. 이란의 서부, 예. 쿠웨이트의 그 띠르키예의 남부 그렇게 띠르키. 산악지대에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에 또 있고 그러는데 요 세 나라의 국경지대에 모여 있는 이들의 꿈이 정말 인구가 한 3,500 뭐 4,000 뭐 이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이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독립국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 당시에 자치권을 얻었어요. 네. 원래 자치권이 있다가 사담 후세인이 자치권 뺏어가는 바람에 붙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제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화학 무기도 쏘고 그랬어요. 그게 어찌 됐든 미국이 들어가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쿠르드족이 여기만 있어요. 이라크에. 그런데 여기 있는 띠르키예에 있는 쿠르드는 띠르키예가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있는 띠르키예는 이란 인구가 페르시아인이거든요. 그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인들이 전체 인구의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45%는 다 이민족이에요. 좀 전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랬는데 아제르바이잔 민족들만 하더라도 한 25, 30%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제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아제르 사람들하고 페르시안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에요. 얘들이 이제 뭐 통계에 따라서 1,000만, 1,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인구가 꽤 많으니까 얘들도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이 4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월 5일 날 연합으로 결성을 하나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이 뭐냐면 이란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딱 이게 감이 오는 거죠. 야, 이거 나중에 이란하고 해서 얘들 자치권 주면 얘는 동원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대리전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것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걔들이 군사 조직들이 걔들이 정말 이란 국경을 넘어갔느냐 아니면 넘어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뭐 분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요거는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안 가더라도 무슨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넘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는 더 필요하고 어찌됐든 이란의 쿠르드족이 어찌됐든 여기에 이란 정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내후 외환에 이제 내부 외환에 밖에서 직면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당연히 심각하죠. 사망한 이제 하메네이의 다음 최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현재 뭐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아직 선출은 지금 안 한 건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즈타바. 모즈타바가 이제 그 둘째 아들로서 사망한 이제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공식 직함은 전혀 없습니다. 직함은 없고요. 직함은 없는데 사실 실권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군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혁명부대 뭐 지도 사령관을 갖다 임명한다든지 이런 데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또 뭐 자금 이스라엘 혁명군과 관련된 자금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많이 돈줄도 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서는 강경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힘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가장 유력하게 모즈타바를 갖다가 이제 차기 지도자로 앉히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란 정부 내에서 또 온건파들도 좀 있거든요. 이들 온건파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예. 뭐 당장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모집탑을 갖다가 옹립하는 데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지만은 네. 뭐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사실은 이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미국과 협상함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강경하게 갈 것인지 이게 이제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하메네이 둘째 아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란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말도 뭐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뽑아질 리도 없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면은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하나는 건가요? 이제 이라크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는데요. 이라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사담 후세인을 축출을 하고 네. 그렇게 했지만 8년 8개월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주요 전쟁은 42일 만에 끝났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미군이 희생되고 얼마나 그렇죠. 많은 전비가 소요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군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마두로만 딱 축출해서 압송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부통령으로 있었던 그 로드리게스 저기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남겨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개편 하나도 안 하고 어. 그리고 그 행정부, 사법부, 네. 입법부 손도 안 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을 그냥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거기서 이익만 딱 뽑아갔잖아요. 원유 통제. 그렇죠. 그것만 딱 뽑아가고 그냥 네가 어떤 정권을 하든지 난 어. 관계없어 내 이익만 챙기면 돼 그거거든요. 예. 어. 그럼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오래 끌고 예를 들어서 뭐 지상전을 투입하고 그러면 이게 이라크처럼 갑니다. 이라크 그러면은 트럼프가 왜 예. 이란을 왜 공격했을까요? 공격했는가? 목표가 그래서 뭐냐? 국제적인 이유는 뭐 오늘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국내적인 것만 딱 따지면 뭐가 있어요? 11월 달 중간선거잖아요. 네. 그럼 11월 달 중간선거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미군 희생 나고 또 석유 뭐 호르무즈 통과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달 간다. 그러면은 100점 100패예요. 이거는 예. 보나 마나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 이란을 공습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한 달 내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 인정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럼 이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란에서는 예. 야 이거 인정해주라. 예. 대신에 네가 원하는 거 예.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미국은 못 들은 척하고 인정해주고 지 이익만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핵무기 개발 중단이라든지. 핵무기 개발 중재라 그리고 이제 이란에 있는 거기 쿠르드족 예. 애들 자치권 그렇죠. 줘라. 그리고 ICBM은 안 된다. 그 정도면은 되거든요. 목표 살짝 달성. 내고 할 게 엄청 많아요. 네. 이미 중국에서는 왕위가 갔잖아요. 그래요? 왕위만 가겠어요? 앞으로 중동 지역 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란에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저기 저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미국과 그 협상하라. 협상하라고. 이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박살이 났는데 예. 여기 산업 인프라까지 박살나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서 내가 저항을 하겠다라고 이미 하는 경제가 거지. 망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미 전에. 망가진 데다가 이제 더 가는 네.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감정이 남아 있어요. 예. 이거 뭐 절대로 나 용서 못해 끝까지 싸울 거야. 근데 지금쯤 되면은 이제 이성이 그 감정을 컨트롤할 날짜가 네. 됐습니다. 네. 점점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글로벌 우리 금융시장 전쟁이나 영향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참 내려오지도 않고요. 또 이란이 현재 겉으로는 계속 이제 저항을 하고 반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사태가 정말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서상현 박사님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 그런 쪽에는 좀 저도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장기전보다는 사실 뭐 단기전 한 달 이내에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가 상황도 그 전쟁 이전에 이미 이제 뭐 주요 뭐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2주 이내 끝나면은 뭐 80달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2주 이내면 예, 4주까지 간다면 이제 이게 100달러 좀 넘어서 105달러 정도까지 페를탄 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두세 달 가면은
이제 150달러 이상 뚫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나리오 이제 1단계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쟁 그 장기한이 뭐 단기가 될지 이제 그에 따라 유가가 딸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뭐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글로벌 충격에서는 또 빨리 또 이 뭐 러브 전쟁도 마찬가지고 예. 초기에 이렇게 유가 같은 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또 이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향후에 뭐 유가는 사실 이제 뭐 경제 글로벌 경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중국 경제 향배에 따라서 유가가 좀 더 이렇게 상승할 것인지 그에 달려 있지. 네. 전쟁은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단기적으로 좀 끝나서 유가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합니다. 네. 근데 유가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졌다가 잠시 진정되는 했을 때만 해도 증시가 조금 다시 이제 폭락이 멈추나 했는데 또 갑자기 오르니까 이 유조선 하나를 뭐 한 척을 이란이 좀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WTI가 8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는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 한 척도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뭐 한 10척이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50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쭉 직선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꼬불꼬불하고 예. 또 수심이 이제 깊은 데를 이제 유조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기가 좋죠. 사실상 이 해상을 봉쇄한다는 것은 내 군함 가지고 아무도 못 지나가게 네. 못 지나가게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가게 통제하는 것이 해상 봉쇄인데 실제로 지금 실효상으로는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하나도 못 지나가니까. 못 지나가니까 한쪽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호송해서 지나가겠다. 예.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배들 그렇게 부담되면 내가 거기에 보험도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유값이 계속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이거 틀림없이 미리 사놓는 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금융 통제를 해버리겠다. 예. 그게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렇죠. 거. 그럼 이제 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현재는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에 한 척도 못 다니게 중단돼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물동량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반도체 생산에 불똥이 튈지 모르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이 이렇게 중동에서 나온 줄 몰랐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부산물로 추출하는 이제 그런 원료 중 하나가 헬륨이고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풍선에서 풍선을 띄울 때도 헬륨 쓰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 제조할 때도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급이 90% 가까이가 이제 카타르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중동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이게 반도체 이제 뭐 생산에 있어서 좀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뭐 지금 뭐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를 쌓아도 있고 예. 또 다른 대안을 하겠지만은 예. 사실 이게 이제 뭐 천연가스 많은 호주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이 또 이게 헬륨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변화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될지 안 될지가 좀 이제 문제이지 사실은 뭐 다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뭐 반도체가 완전 이렇게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게 전쟁이 확산되고 가열될 때마다 무기가 관심을 받는 우리 K방산도 이번에 조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반격을 받아주고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 방독망을 가동해서 막아냈는데 거기에 사용된 우리 천궁2 지대공 네네 요격 미사일입니다. 요격 미사일이죠. 네네. 뭐 요격률이 그렇게 높았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요격률이요. 이번에 네.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71발이 왔는데 그 중에 161발을 격추를 했으니까 요격률이 92%고요. 예. 순항 미사일은 8발이 왔는데 8발을 다 격추했으니까 100%고요. 예. 드론은 총 689개의 드론이 왔는데 그 중에 645개의 드론을 격추함으로써 93%인가요? 그 정도의 격추률을 보여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좀 달라고. 더 줘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LIG 넥스원에서 이제 이걸 생산하는 거잖아요. LIG 넥슨요. 그런데 이게 이제 쿠웨이트하고 총 몇 개 포대를 계약을 했느냐면은 10개 포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가 대충 따져서 한 4천억이에요. 예. 그러면 10개 포대면 4조지 않습니까? 네. 4조 달러짜리인데 그중에 이미 2개 포대는 가 있어요. 예. 2개 포대가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야 그거 나머지 것들 빨리 좀 보내주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10개 포대를 LIG 넥슨하고 계획을 했거든요. 네. 2028년도에 인도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라크도 8개 포대를 계획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뭐 3조 7,135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2028년도에 넘겨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LIG 넥슨은 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네. 모르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워낙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해서 뭐 LIG 넥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뭐 24시간 가동 체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봅니다. 근데 LIG 넥슨이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간 뭐 레이더라거나 그렇죠. 발사대 이런 것도 또 한화 한화, 예, 예. 한화 시스템인가요? 예,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에어로스페이스. 예. 함께 만드는 네, 예, 거잖아요. 예, 예. 뭐 앞으로 뭐 수출 전망이 또 굉장히 더 좋네요. 지금 전쟁 중에도 그렇지만 또 전쟁 후에도 사실 이제 전후에도 사실 제일 우리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방산인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저도 그 기업에 있을 때는 이 이란을 몇 번 가갖고 이란 그 재건 그러니까 2016년도 오바마 그 협정 이후에 이제 예. 이란 이제 서방하고 이제 핵 협상 타협 이후에 이란 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 진출 방안 이런 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전략도 짰었었는데 네. 좀 물론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저렇게 전쟁으로 파괴돼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이후가 되면은 네. 국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전쟁 재건 재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특히 네. 이제 미국 주도로 만약에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예. 아무래도 중국이 경쟁이 있지만 중국 기업에 오는 거는 미국이 트럼프가 좀 막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검증된 이런 국가고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중동 쪽에서 아마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 뭐 재건 사업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 천궁투가 주목을 받았는데 전후 만약에 전쟁이 이제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여기 끝난다거나 또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까요? 우리 K방산 그렇죠.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전쟁이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 이 전쟁으로 모든 게 끝나느냐.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다음에도 또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비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천궁2 같은 MS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통상은 이제 사격 고도가 15에서 20km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가성비 좋죠. 예. 아주 명중률 좋죠. 네. 납기를 잘 맞추죠. 우리 납기 빨리빨리 그러니까 다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게 LCM이잖아요. 이는 패트리어트 성능을 더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MCM을 지금 이제 쿠웨이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하고 이라크하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네. 아마 이 MCM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LCM도 야 우리 이것도 할게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글쎄요 관련되는 뭐 회사들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드론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란의 샤히드 드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네네. 드론은 우리는 기술이? 예, 드론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는 있죠. 우리는? 미국은 이제 드론의 샤헤드 136을 역설계해 가지고 네. 만드는 게 루카스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 이란이 만들면은 한 3,500만 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걸 역설계해서 만든 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쓰는 것은 20억 몇백억짜리 쓰다가 네. 5천만 원이 쓰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루카스를 이번에는 때로 날려 보내 가지고 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니까 여기에 레이더도 작동하고 여기 네. 발사대도 작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작동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이 들어가서 다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사용했던 그 저가용 네. 드론 루카스라고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했는데 한국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관련 현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1,00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AI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의 위치를 정밀 분석한 후 시뮬레이션으로 목표 타격 성공률을 높인 후 사람은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수많은 희생 속에서 AI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의 무기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이란 공습 지금 전쟁이죠. 네. 일주일째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놓고 AI 툴,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공습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를 휘저었던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공습 작전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어떤 역할을 AI가 했나요? 우선 조금 팩트를 좀 정정을 하면요. 예.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타임즈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지 모델로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명명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때 첫 번째 AI 전쟁. 네, AI 전쟁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군이 하는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AI 전쟁이다라는 예. 의미에서 예. 이번에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사실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변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 미국의 국방부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미국의 국방 전략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 싸고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루카스라는 자살 드론인 거고요. 드론. 네,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가장 먼저 썼고 예. 여기에 놀란 러시아가 지금 현재 매일 3,000대씩 만들면서 예.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인간이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 네. 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고급 정찰기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는 AI가 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국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갔고요. 예. 그 드론 기술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가져갔고요. 그 이란 드론을 그렇죠. 드론 이 기술을- 이란 드론이 이 델타 모양으로 예. 사하드라는 드론인 거고 이거를 똑같이 만든 것이 미국의 이번에 루카스라는 자살 드론입니다. 즉 예. 일회용 드론이죠. 한번 가서 그냥 폭격하고 하고 딱 끝.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이런 그래서 이거를 가미가제 드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AI가 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이 부분을 전면 도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일보 기사나 이런 데 보시면 김정은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국방부도 올해 2026년을 AI 국방의 해로 지금 설정을 하고 네. 일단 AI 국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드론에도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AI가 이번에 엔트로픽 얘기 나온 것은 엔트로픽. 예, 지금까지는 정보를 분석하는데 AI는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물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호메네이가 어디 한 곳에 머물 거라고 여기 머물 확률 90%, 그렇죠. 여기 머물 확률 75%, 예. 여기 확률 머물 81%, 예. 그럼 세 곳 다 쏘는 거죠. 그걸 따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예를 들면 중요한 또 다른 인물들, 타겟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지도부를 공격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정밀 타격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밀 타격이라면 이게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 피해를 몇 명, 우리가 보통 선거 이런 식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선거 여론조사도 표본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AI가 100% 맞추겠어요? 그렇죠. 민간인이 몇 명 죽을 때까지 이것을 견뎌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차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요즘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천 개, 수백 개, 수십 개의 때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목표를 AI가 확률 계산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찰 데이터를 통해서 예. 거기에 이동했던 물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여기에 트럭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여기 자가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분석해서 고위급이 여기에 머물 가능성들을 계산해서 예. 최근 나오지 않았다 또는 위장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목표물을 10여 개 또는 30여 개, 50여 개를 설정해내고 미군이 여기에 정밀 타격을 50군데를 동시에 해서 그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이번에 이런 주도가 참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예,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썼던 방식이 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네.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현 시점에서. 여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특수부대가 한 곳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서너 군데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 머물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정예부대를 배치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작전을 성공시키는 거죠. 예. 과거 사담 후세인 못 잡아가지고 미국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한 거잖아요, 육군을. 이러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군대 양상인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사용되었고 팔란티어, 이 소프트웨어 군사용 네네네. 소프트웨어. 여기에 팔란티어 있고 여기에 엎혀진 기술이 엔트로픽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엔트로피는 협력회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고 해서 우선 이런 데이터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AIP라고 해서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 다양한 플랫폼을 여기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룹도 올릴 수
수 있고 제미나이도 올릴 수 있고 챗GPT도 올릴 수 있는데 예. 이번에 정확도가 좀 좋아진 12월 달에 예. 이 엔트로픽을 쓴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뤄진 것은 예. 마도로를 잡는 데까지는 엔트로픽을 쓰는 것까지를 엔트로픽에서는 이해했지만 클로드를 쓴 걸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그 엔트로픽과 국방부하고 미 국방부하고 네. 만들어진 거죠. 클로드를 마도로를 잡는 데는 썼는데 예. 사실 여러분 2월 28일 날 공격을 할 때 2월 27일 날 AI를 돌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상당히 계속 오랫동안 썼겠죠. 준비를 계속 쓰다 해왔겠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엔트로픽에서 알았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픽은 윤리적 기업이라고 맨날 안전한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네. 마도로를 잡는데 베네수엘을 썼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베네수엘아 자신들이 마도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요번에도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빼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아. 국방부에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국방부가 지금 엔트로픽과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이란 전쟁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025년부터 엔트로픽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리고 xAI의 그록은 미국 국방부하고 큰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고요. 예. 심지어 엔트로픽은 올해 2026년 1월 달에 국방부에서 하나의 입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예. 이 가미가제 드론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들어라 했더니 엔트로픽도 입찰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국방의 일을 안 하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엔트로픽도요. 네. 똑같이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란 전쟁의 표적 설정에마저 엔트로피 이용됐다는 것이 흘러나갈 경우에 예.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에 입을 타격들을 고민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진짜로 윤리적이었다라면 예. 2025년 미국 국방부의 거대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네. 2026년 1월 달에 있었던 예. 국방부의 프로젝트에도 자살 가미거제 드론을 조종하는 예. 공격용 드론을 조종하는 거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네. 근데 일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고 네. 이것이 자신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넘다 보니 마치 윤리적인 것처럼 저는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마케팅이 예. 유효하게 먹히면서 지금 앱스토어 즉 미국과 캐나다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운로드가 그냥 큰일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고요. 대단히 그러니까 1위로 지금 1위로? 다운로드고 아, 두 번째는 엔트로픽이. 또 교묘하게 이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요 시기에 뭘 했냐면 엔트로픽이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면 지금까지 대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저장되어 있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나쁘게 뭐 보실 수도 있지만 되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저희 고양이 습성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대단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로그인도 안 하고 유튜브 보시면 힘드시잖아요. 네. 제 데이터를 봤던 걸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엔트로픽이 나온 건 다른 데 저장되어 있는 채팅 이 저장된 거를 네. 엔트로픽 클로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공개했어요. 아, 가져오는 그러니까 것까지. 즉 빨리 이사해라. 예, 이리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와라. 우리 돈 좀 벌자 더. 예. 이런 식의 전략을 마케팅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저는 적절하게 포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국방부와 거래를 하면서도 수많은 인명 살상력 최고도의 결정까지는 우리 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회사 어떤 상업적 홍보성도 조금 있다. 저는 이해관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와 있어요. 만약에 관련돼 있다고 정말로 그러지 않다면 2025년부터 미국 국방성하고 일을 하지 말았어요.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국방부가 이미 계약을 했다는 미국 다른 소프트웨어 네. 업체들과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네. 이런 거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오픈AI가 오픈AI하고? 그거 이 결정이 난 이후로 엔트로픽이 빠지겠다 결정을 해서 1시간 만에 다시 국방부가 계약을 했죠. 계약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수천 개의 AI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네.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제미나이, 엔트로픽, 챗GPT, 그록 가구는 또 200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 목표 타겟을 정하는 것에 이 팔란티어와 함께 엔트로픽을 쓰고 있었던 거고 네. 이것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바꾼다면 그 부분만 일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다 쓸 수 있겠네요. 국방부로서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구글도 과거에 2018년에 마븐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러한 국방부 프로젝트 하다가 직원들이 반대해서 나갔다가요. 2025년 2월부터는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국방부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국방부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 빅테크들 전면적으로 미국 국방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네. 또는 이란이 자살 드론을 미군으로 보냈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시스템도
미국의 AI 기업들이 국방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서 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 안 됐던 거죠. 아. 마도로를 납포하는데 예. 엔스로픽이 쓰였다는 것이 언론에 흘려지면서 예. 또는 이란에 공격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 이것이 전면화될 경우에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는 내세운, 예. 오픈 AI를 그만둔 이유도 오픈 AI가 안전은 둘째 예. 문제고 가장 문제는 성능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뛰쳐나와서 뛰쳐나와서 만든 건데. 윤리적 AI라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기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경영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번에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재밌다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일론 머스크 AI 모델 그록이 이란 공습 이전에 정확하게 뭐 공습 날짜를 2월 28일 지목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의 대화가 아주 뜨거웠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시면 우선은 로이터가 2월 20일 날 보도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국 국무장관하고 저기 이스라엘 총리하고 네. 만나가지고 이 언제 만나냐면 2월 28일 날 만나서 이란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보도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에 물어보죠. 수많은 X에 있는 사용자가 사실은 그록에게도 물어봤고, 제미나에게도 물어봤고, 엔스로피 클로드에도 물어봤고, 챗GPT에도 물어봤어요. 물어봤겠죠. 너가 보기에는 언제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네 개 다 어디를 하냐면 이 로이터 기사를 참조합니다. 로이터 기사를요. 그래서 네. 2월 20일 날 보도인데 28일 날 만난다고 하니 그록은 28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아마 2월 말 3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 왜냐하면 그록 스타일은 좀 직설적으로 공격 말하는 스타일이고 아, 그래요?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확률이 있으면 개연성을 좀 열어둔 상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록도 다 28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그록에다가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예. 28일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는 3월 초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스크린샷을 떴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 올려놨어요. 네. 그랬더니 28일 날 진짜 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성지순례가 되는 거죠. 네. 실제 성능이나 뭐 이런 게 뛰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만 하면서 어머 그록이 맞췄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네. 그록이 진짜로 맞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네. 네. 그 차이를 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챗GPT 지금 말씀하신 제미나이 클로드 이 모두 인공지능 모델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대부분 핵무기를 사용했다. 네. 뭐 핵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양상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야, 이러니까 좀 AI를 이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곤란하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은 런던에 있는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연구소에서 만든 예. 프로젝트였어요. 거기서는 킹스 뭘 칼리지? 했냐면 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쟁 게임, 전쟁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기존에는 그것도 AI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AI가 근데 성능이 떨어지는 AI들이었고 항상 여러분 워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상대방에는 예를 들자면 구글을 제미나를 남겨놓고 이쪽에는 그록을 남겨놓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섞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자기네들끼리 또는 전쟁을 하게 할 수 있으면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근데 저쪽에서 더 화를 내네요. 그러면 나도 더 화가 나고 예. 그럼 제가 주먹질 하려다가 뭐 들게 되는 거고 네. 들었다가 뭐 칼 들게 되는 거고 총 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상호 에스컬레이션 네. 격화된다고 격화된다는 하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격화되는 과정의 최종값이 핵무기니까. 핵무기였어요. 네. 그러면 AI들끼리 학습된 것이 있고 네.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영국하고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걸로 이렇게 워게임을 해놓다고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이거 총을 쏘네? 그럼 우리 대포 쓰자. 그럼 우리 잠수함 보내고 우리 탱크 보내고 비행기 보내고 이래도 안 지네? 그럼 우리 핵무기 보내.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핵무기를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예. 게임을 하다가 최종적인 것에 핵무기도 선택하더라. 그럼 옵션을 인간이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옵션에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옵션에는 핵무기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 AI가 써도 되는구나. 되는데. 중요한 건 인간의 통제 능력인 것이지 그렇죠. AI에게 시나리오를 짜라 그러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라고 사전에 설정을 해놨으면 핵무기 쓰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AI가 핵무기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엔트로픽의 아모데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트로피 CEO. CEO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에다가 엔비디아 칩 팔지 말아라. 네. 이것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의 AI가 핵무기
핵무기라는 거죠. 예. 그럼 좀 거꾸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핵무기를 왜 사기업에서 관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무기는 사기업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이 선출한 예. 정부와 의회가 관리하는 거고 네. 여기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정부와 행정부하고 의회죠. 근데 왜 사기업에게 핵무기를 맡깁니까?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이라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 자신들의 AI가 대단하다라는 존재감을 저는 마케팅하는 표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뭐 이란 전쟁에서 봤지만 이런 AI가 전쟁 무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뭔가 이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AI가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잖아요, 사람을. 네. 교통사고를 내는 거고. 저는 AI에 대한 제어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AI는 핵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이용하면은 핵 발전소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방사선 암 치료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예. 잘못 이용하면 핵무기가 핵무기가 될 수도 되는 있는 거지. 예. 그 AI가 핵무기 자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제어와 논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에서 활용된 AI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급변동 속에서도 개인들이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은 33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의 폭락이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아마도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속출할 뻔했죠. 전쟁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한 증시 충격은 오래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비투로 찰나의 기회를 잡아채려는 공격적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수요만으로 지수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